최근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8.8%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9.8%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같은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6.8%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0.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후보가 또 있죠.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9.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왔던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가면은 곧 두 자릿수 지지율도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 여부는 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그 전에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던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 지지율이 일부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간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다고 안철수 후보에게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당대표와의 내분, 갈등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소위 말하는 윤석열 후보의 소위 말하는 실언 논란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빠진 것이 실망한 소위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일부 안철수 후보에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지표를 보면 안철수 후보에 굉장히 고무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어쨌건 국민들의 마음을 잘 얻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긴장해야 되는 여론조사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는요, 어제 저희 채널A 토크 콘서트에 출연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묻고 이재명 후보가 OX로 대답하는 OX 퀴즈 코너도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요, 이 조국의 강을 건넌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안 걷는 건 아니고 못 걷는 거죠. 저는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잡는 건 아니고 예. 워낙 강폭이 넓은 거죠. 혹시 김남국 의원 등이 이렇게 잡으십니까? 재밌는 해석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아마도 윤석열 검찰이 결코 공정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과드리고 있는데 사과를 아직도 완전히 못 받아들이는 거겠죠. 안 건넌 게 아니라 못 건넜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저는 저 말씀을 일종의 간보는 것 같이 들렸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안 건넌다 하면 내 의지는 지금 건널 수 있는데 내 의지에 문제가 되는 반면에 못 건넌다 하면 누가 옆에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너고 싶은데 건널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눈치 보는 것 같거든요, 여론을.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떤 오락가락하는 말 그 행보로 인해 가지고는 신뢰감을 다소 못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나는 건널 것이다 안 건널 것이다 얘기하면 되지 못 건넌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중도층이 확실하게 신뢰를 주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에서도 진행자가 짧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을 강하게 옹호했던 이 김남국 의원 같은 여권 인사들이 사과를 하는 모습이 있어야 제대로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뭐 한두 사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전체적으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검찰이 기소한 거 보면은 조국 전 장관 같은 혐의가 무려 11개고 거기에 보면은 뇌물수수도 있고 뭐 증거인멸도 있고 뭐 사모펀드 관련한 또 비리도 있고 뭐 돈과 관련된 거죠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그 비리들을 보면은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정도는 뭐 저지를 수 있는 비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분명한 명백한 범죄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느낄 때 과잉 수사냐 아니냐 이거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과잉 수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봐주기 수사가 많았다. 그 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요.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끝까지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네. 압수수색도 아주 늦게 했습니다. 이런 거 모두 봐주기 수사에 해당하는, 저는 과잉 수사라고 하는 거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충분히 갖고 대표부터 모두 사과를 해야만 그 후보가 여러 가지 간단히 사과한 거 이런 것이 진정성이 있구나. 진짜로 반성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아직 못 건넜다. 저는 이건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그냥 한번 살짝 눈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30대 직장인이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두 사람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책임과 후보의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모른다 안다 이 문제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을 제가 왜 특별정하게 기억을 못하냐고 하면 그 적정한 지정일까요?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책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최근 논란이 됐던 해외 출장 사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사진은 조작이 됐다면서 고 김문기 처장뿐만 아니라 이 사진 속에 나온 인물들 절반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고인을 몰랐다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뭐 벌써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보도가 된 것만 해도 6, 7회, 8회 이렇게 이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 이걸 자기의 치적이라고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번에 자살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난 그게 더 웃겨요. 아니 그 사람이 그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시 관계자다라고 같이 여행도 한참 다녀놓고 그 뭐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자, 앞서 들으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내가 시장 시절 기억을 못했다 라고 대답을 난 한 건데 그 말을 왜 자꾸 의심을 하냐. 나는 그렇게 말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재명 후보의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이 후보 본인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의심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저렇게 뭐 10박 11일 정도 같이 또 뭐 여행도 가고 뭐 그다음에 뭐 표창도 주고 또 대장동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러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고 안 하는 이유는 소위 대장동 사업과 본인의 관련성을 완전히 끌어내려고 나는데 안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일반 또 많은 또 대중들의 시선이거든요. 이 두 가지 교차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야말로 정말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이재명 후보의 실제 기억이 어떤지 네.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의심을 하냐. 그 말은 이 말 이상 내가 해명을 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